안녕하세요, 여러분. 짱박사 경제학의 짱박사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은 막 매연을 뿜어내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네 주민들이 보고, 또 저쪽 과수원은 옆집 양봉업자 덕분에 꿀벌들이 날아와서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걸 시장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게 외부성 문제입니다. 시장 실패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자 우리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주제죠. 오늘 저 짱박사랑 이 외부성 한번 확실하게 정복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순서입니다. 외부성이 대체 뭔지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시장과 사회가 이걸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뭔지 코드 정리까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도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외부성이란 게 뭘까요? 단어만 들으면 되게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아주 흔한 일이거든요. 그 본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외부성의 정의인데요. 여기서 딱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나와 너,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 둘째, 일부러 그러려고 의도한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영향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가 오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 가격표에 찍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짜 점심이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날아온 숨겨진 청구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외부성은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일단 좋은 영향을 주면 긍정적 외부성, 반대로 나쁜 영향을 주면 부정적 외부성이라고 불러요. 쉽죠? 그리고 또 이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느냐,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느냐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장이 물건 만들면서 폐설을 막 내보내는 건 생산 과정의 외부성이고요. 옆집에서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음악을 트는 거, 이건 소비 과정의 외부성이죠. 어때요? 우리 일상과 정말 가깝죠? 자, 그렇다면 그 대단하다는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면서 왜 이 외부성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도대체 시장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보는 눈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공장 사장님은 어때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그러니까 인건비, 재료비 같은 사적 한계 비용, PMC만 보고 물건을 만들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오른쪽, 사회 전체의 넓은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요? 공장에 내뿜는 연기 때문에 주민들이 병원 가고 공기청정기 사고, 이런 외부 피해까지 전부 다 고려한 사회적 한계 비용, SMC를 봐야 한다는 거죠. 시장은 안타깝게도 이 오른쪽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수식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외부성 문제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회가 진짜로 부담하는 비용, 즉 사회적 한계 비용, SMC는요. 기업이 장부에 적는 비용, PMC에다가 시장이 놓치고 있는 그 숨겨진 피해액, SMD를 더한 값이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계산에서 빠져버린 SMD, 바로 얘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식은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보입니다. 시장은 어때로? 외부 피해 같은 건 전혀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들 비용만 생각하고 왼쪽에 저 높은 막대기, QP만큼 신나게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즉 가장 효율적인 생산량은 사실 오른쪽에 저 낮은 막대기, QS 수준이거든요. 보이시죠? 시장에 그냥 딱 맡겨두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다시 말해 과잉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과잉 생산된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걸까요? 이 과잉 생산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손실을 가져오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과잉 생산을 하게 되면요. 이건 그냥 누군가 손해를 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체의 파이, 그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아주 중요한 용어죠. 사회적 후생 손실 또는 자중 손실, 데드웰 로스라고 불러요. 이건 누구 주머니에서 다른 사람 주머니로 돈이 옮겨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 전체의 순수한 이익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걸 의미해요. 그만큼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가난해지는 셈이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어쩌면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염은 나쁜 거니까 무조건 0으로 만들어야 해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오염을 줄이는데도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공장을 다 멈출 순 없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해법은 뭐냐? 오염을 줄여서 우리가 얻는 이익과 그걸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딱 같아지는 지점, 바로 그 최적의 오염 수준을 찾는 겁니다. 무조건 제로가 답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문제점이 뭔지 확실하게 진단했으니까 처방전을 내릴 차례겠죠. 경제학자들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골치 아픈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똑똑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해결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의 직접 통제는 아주 간단하고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냥 오염물질 이 이상 버리지 마 라고 법으로 딱 정해버리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시장 활용 방식은 훨씬 더 세련된 방법입니다. 오염시키면 세금 많이 내야 하니까 알아서 줄여.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유인을 줘서 기업들이 스스로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이 시장 활용 방식의 대표 선수가 바로 피구세입니다.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오염을 시키는 만큼 벌금처럼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세금의 액수를 얼마로 할 거냐는 거죠. 바로 외부성으로 인해 사회가 입는 피해액, 즉 SMD와 똑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이전까지는 공짜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던 그 외부 비용을 이제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진짜 세금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외부 비용이 기업의 장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외부성의 내부화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피구에스의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자, 세금이 딱 부과되면 기업 입장에선 생산 비용이 세금만큼 늘어나는 셈이죠. 즉, PMC가 쑥 올라가서 PMC 플러스 텍스가 되는 거예요. 이 늘어난 비용이 정확히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하던 비용, 즉 SMC와 같아지도록 세금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럼 기업은 어떨까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바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수준인 QS까지 말이죠. 정부의 똑똑한 설계가 시장을 올바른 길로 다시 이끄는 겁니다. 피구세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제도가 바로 이 오염 허가서 제도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정부가 우리나라 전체 오염 총량은 딱 이만큼이라고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량 안에서 기업들이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 즉 허가서를 사고팔게 하는 거죠. 피구세는 정확한 피해액을 계산해서 세율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허가서 제도는 좀 달라요. 오염을 더 싸게 줄일 수 있는 기술 좋은 기업이 오염을 더 많이 줄이고 그게 어려운 기업은 대신 허가서를 사오게 만들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싼 값으로 오염 감축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 허가서를 누구에게 얼마나 나눠줄 것인가는 늘 뜨거운 논쟁거리죠. 자,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이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세금을 매기든 규제를 하든 뭔가 개입을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정보 없이도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놀라운 아이디어가 코즈 정리입니다. 이 코즈 정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의 마법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유권이 아주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강물은 공장 소유다. 혹은 양식장 소유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 그 당사자들이 만나서 협상하는 데 드는 거래 비용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정부가 세금을 매기거나 규제하지 않아도 당사자들이 서로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알아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찾아낸다는 정말 혁명적인 이론입니다. 이 표 하나면 코즈 정리가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경우, 강의 소유권이 화학 공장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공장은 마음대로 오염물질을 내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물고기가 죽어나가는 양식장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공장에게 제가 보상금을 드릴 테니 생산량을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 QS까지만 줄여주세요 라고 협상을 제안하겠죠. 자, 그럼 반대로 강의 소유권이 양식장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엔 공장이 양식장을 찾아가서 저희가 보상금을 드릴 테니 QS만큼은 생산할 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게 될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던지 간에 최종적인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QS로 똑같아진다는 것, 이게 바로 코즈 정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고지 정리의 조건이었던 명확한 소유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인이 없는 공동 목초지를 생각해 보세요. 너도 나도 자기 소를 끌고 와서 풀을 마구잡이로 먹이겠죠.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목초지는 완전히 황폐해지고 결국엔 아무도 소를 키울 수 없게 되어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소유권이라는 게 외부성 문제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외부성에 대한 모든 것을 정말 샅샅이 파헤쳐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가장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여러분을 위한 저의 진심 어린 응원 메시지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이 한 장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외부성은 시장 실패를 일으키고 그 결과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잉 생산, QP QS를 낳는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피구세나 오염 허가서 같은 걸로 개입하거나 또는 코지 정리처럼 당사자들끼리 협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해결책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외부성을 내부화해서 효율성을 되찾는 것이다. 이 흐름만 딱 기억하시면 외부성 문제는 이제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면 자신 있게 맞출 수 있겠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긴 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다 압니다. 경제학이라는 산이 때로는 너무 높고 험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외부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정복한 것처럼 이렇게 저 짱 박사와 함께 한 걸음 또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요. 어느새 여러분은 그 정상에 우뚝 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절대 지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 짱 박사가 늘 여러분 곁에서 가장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좀 더 궁금한데? 하는 게 있거나 다른 질문이 있다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이미 수많은 수험생 동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공부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질문에도 명쾌하게 답해줄 능력 있고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저 짱박사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파이팅!